안녕하세요. 생명있기 아카데미 TV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광동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는 오지은입니다. 2022년도도 저물어가고 벌써 12월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있기 TV는 생명나눔이라는 약간은 좀 독특한 주제로 한 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초대 손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손선영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칭을 간단하게 손코디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어요? 올 한 해는 좀 네. 바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장기식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네. 서울시 간호사회 추천으로 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좀 어깨가 더 무거워져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자, 올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변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장기 기증과 장기 기증자 관리에 관해서는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호포라고 뇌사자 판정 대상자 관리 기관, 그러니까 뇌사 네. 판정 대상자 관리 기관인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네. 코디네이터로서 이름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 불리고 있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장기 기증부터 장기 이식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은 이제 뇌사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뇌사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수술 준비 그리고 생체 이식 이 모든 일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역할은 그 모든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네. 이 말기에 이른 저희 장기 부전 환자분들을 살리는 이제 일이 참 소중한 일인데 현재 우리나라 장기식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현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되기엔 전문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전문 간호사로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없어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누구나 원하시는 분이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응급 상황에 많은 부서를 이제 조율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환자실, 수술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좀 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더 추가로 이제 필요한 그 조건들 이제 선호하는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부서에 많은 부서가 협업을 하는 거를 조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이 많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뇌사자 장기 기증자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해낼 수 있는 상담 기술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응급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대처를 해야 되고 뭐 2박 3일 뭐 집에 못 들어간다던가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또 삶의 질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고 또 저희가 직업을 고를 때도 근무 조건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일해오시면서 이런 장기식 코디네이터의 그 근무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무량으로 따지면 뭐 이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업 중에 하나에 들어갔었죠. 제가 시작했었던 시절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질을 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이제 매달렸었던 그 옛날 그분들이 요즘 꼰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은 뭐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노동법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가 없고 저희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뭐예요?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일을 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인력이 더 충원이 된다던가 하는 네.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뭐 스스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무늬만 상근직이다.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상근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이제 물론 있지만 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있는데 평상시는 니네 뭐하냐 이런 소리 듣다가 응급 상황이 터지면 바로 네. 집에 못 가고 이제 2박 3일 제가 근무했었을 때 제일 집에 많이 오랫동안 못 가는 2박 3일 동안 못 갔었던 경우였었고 아이들도 일반-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고충이 네. 너무 많았죠. 1박 2일 다반사였었는데 요즘 많이 개선이 돼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든 업무량에 따질 수 있는 거는 365도 온콜 대기로 맞습니다. 항상 핸드폰 예. 손에 쥐고 지금 저희 이게 말씀하실 때도 이 네. 핸드폰 항상 네, 핸드폰이 옆에 딱 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근무량이 많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좋은 선생님들이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근무 환경 개선될 때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장기 이식 과정이 또 시간과의 싸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무 조건으로만 보면 사실 인기 있을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송 코디님은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이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라는 대답을 네.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거의 13년 이상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직업이 13년 이상 했으면 만족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대답을 하고 싶기도 하고 기대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대답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365 온콜 대기라면서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었고요.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내다가도 어려운 케이스들 네. 끝내고 나서 생명 얻으신 환자분이 감격해서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증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그 불만이 볶는 듯이 녹으면서 네. 조금 더 하게 되죠. 조금 더 이 너무 의미 있는 이런 일 누가 하겠어 하면서 하다 보니 14년을 했고 그게 만족이라기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어떤 자부심으로 좀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뇌사에 빠진 환자와 그 가족에게 누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네. 떠나는 가족의 부분이 누군가 생명을 살려서 어딘가에 살아남았다는 믿음을 갖고 네. 남겨진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너무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값진 기재인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이식 외에는 답이 없는 누군가에게 또 새 생명을 네. 들여서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때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3년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기 장기 부전 환자에게는 사실 유일한 치료가 장기 이식인데요. 이 기증자 없이는 시작이 될 수가 없죠. 병원에서 이제 뇌사에 빠진 환자와 또 가족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분들께서 기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나요? 네, 많이 어려우시죠. 우선 뇌사에 빠진 환자가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경우보다는 네. 대부분 교통사고라든지 응급 사고를 당해서 뇌사에 빠지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된다던가 해서 네. 뇌사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 인사를 했었던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서 급박스럽게 이 가족이 뇌사가 의심된 상태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소식 접한 상황에서 그 가족의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놀라운 그런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 뇌사자 가족의 그 고통, 심적인 고통은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설명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일말의 치료 가능성을 매달리면서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부정을 하게 되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의사 선생님은 사실을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면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드리지만 가족은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시게 되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살아날 기적을 빌게 되는 그 가족에게
뇌사실 판단이 되면 이제 나라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저희가 가족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힘듭니다.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될 때 입이 안 떨어지실 것 같아요. 네, 가기 전에 미리 많은 생각도 하고 그 환자 가족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많이 물어보죠. 간호사 선생님들께 지금 가족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냐, 어느 정도 알고 있냐,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이제 만나뵙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호스피스 간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상담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살려서 많이 기다려줍니다. 많이 기다려주고 네,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경험도 많이 했죠. 만나러 갔을 때. 근데 좋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오죽하면 나한테 화를 낼까, 오죽하면 이제 욕을 안 해서 다행이지, 저 지금 나를 쳐다보는 저 표정이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려드리고, 뭐 때로는 아예 그냥 기증의사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기다려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궁금하실 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나 보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을 때, 그때는 먼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게 돼요. 그 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옆에 있어 드리는 거죠. 원하는 만큼, 얼만큼 궁금한지,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있어도 괜찮은지, 불편하시면 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늘 힘들어요. 늘 힘듭니다. 늘.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만큼 뇌사자 가족들이 뇌사자 장기 기증을 하는 과정은 정말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또 진정이 되셨을 때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나서 가족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고 환자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 기증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렵게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과연 환자의 뜻일까를 또 고민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은 의사를 표현하실 수 없는 상태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사업이 너무 중요하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미리 했었다면 그런 의사 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의 고민이 많이 없는 거죠. 본인들의 의사만 아니면 이건 환자의 뜻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환자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았었을 때 가족은 정말 원했을까 하는 걸 대부분은 봤지만 사실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표시하시지 못하신 채 네.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저희 나라 아직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사업을 시작을 해서 희망 등록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져 한 4% 있고, 정도가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도 퍼센트라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료 같은 이제 유관기관 단체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장에 있는 저희는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렵죠. 결정하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걸 결정하기도 어렵지만 그게 환자의 본뜻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또한 좀 심적인, 나중에 장기 기증한 이후에도 혹시 마음에 스트레스를 넣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장기 희망 등록 사업 파이팅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